미국의 공무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의 어, 품격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Maybe?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에 연결이 됐고요. 지금 방송 나가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8살이고, 네, 여자고, 제 이름은 이경애입니다. 네, 미국. 네, 네, 미국 어디 사세요, 미국? 켄터키주에 삽니다. 아, 켄터키요. 네, 예, 그러시군요. 제가 그 켄터키주를 지나서 시카고로 차를 몰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예, 아, 예, 켄터키. 네, 반갑습니다. 예, 군무원을 예. 하셨다고요? 예, 저기, 네, 켄터키주에요. 네, 미국에서 그 HI라 그러죠. 휴먼 리소스 센터. 그러니까 인사과. 네, 네. 제가 아, 거기서 네, 그 통역관으로 일을 해서 네. 아 이제 그 여기서 모든 그 월크 오더가 나가야 돼. 미국의 펜타곤서부터 모든 게 그걸 관할하는 부서가 음, 켄터키 주에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제가 매일매일 일하는 곳이 뭐 이게 어느 만큼 제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저는 군을 상대하고 별서부터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예, 그 예, 초자 네, 일병 예, 그런 분까지 해서 근데 제가 음,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많으니까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목소리 떨리는데 어, 국방부를 옮기는 거는요 이 나라 전체 그 통으로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요 그렇죠. 한 아무리 군 통수권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제가 여기 사는데 이제 여기서 다른 지금 제가 있는 부대가 한마디로 포병 기갑부대였는데 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훈련상 그거를 여기 있는 부대를 네, 여기는 총보 쏘고 이제 다 그러는 그 인펀츄리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병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전쟁 나면은 제일 앞에 가서 싸우는 부대를.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대가 이제 조지아주를 옮기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펜슬 부대가 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음, 그 헤드코어잖아 인사과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인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 입대서부터 제대까지 여기는 다 지원 부대니까 음, 20년에 모든 걸 총괄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헤드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긴다는 그 기간이요. 네, 그 말 나온 게 한 15년 동안 있다가 옮겼어요. 근데 그게요. 맞습니다. 이거 가잖아요. 그러면요. 군대는요. 한 나라예요. 이 그렇죠. 군대는요. 음, 3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는 전쟁을 터지면 3일 안에 그 전기시설, 수도시설,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질 수 있는 게 이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인 군대를 안 가고 남성들만 군대를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직접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옮기면 옮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절대 한 국가의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 쿠 있잖아요. 잘못하면 음, 쿠데타 있잖아요. 네, 그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음, 계급장에 대해서 한국말로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폴스타 제너리 사성 장군인가 이 장군서부터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부대원들이 그다음에 부대는요. 무슨 대대 부대 연대 이래 갖고 있잖아요. 이 점조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러고 여기는 군장비 이런 것만 하는데 네, 인력 관리 있잖아요. 음, 부대는 첫 번째는 있잖아요. 인력 관리에 인력 관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기압. 그래서요, 네, 절대로 다 개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부대예요. 그래서 네, 부대가 옮긴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그 도청장치 있잖아요. 전 거기서 웃었어요. 그죠. 지금은요, 도청장치를요, 물리적으로다가 띠띠또또 하지 않아요. 네, 그 그거는요, 얘기 다 들으셨구나. 도청장치는요, 내가 있잖아요. 세텔라이트도 할 수 예, 있어요. 예, 어쩌면은 선생님하고 제가 하는 통화도요, 도청장치 당할 수 있어요. 예, 도청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있잖아요. 그런 네,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분이 네, 더 잘하니까 내비두고 예, 저는 부대에서 일하는 20년이 넘도록 일하는 음, 그래도 한 분야에서 보면 그다음에 저는 또 음, 통역관이라니까 또 한국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음, 제가 이 주제 적합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통역을 할 때 네, 계급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알아는 듯이 네, 그래서 네, 있잖아요. 알아듣습니다. 여기는요
다룰 때 보면 있잖아요. 네. 이 저기 뭐야 군대는 디스플린하고 있잖아요. 이 모랄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디스플린이 보면은 왜 그 상명하달 있잖아요. 네. 그거랑 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인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뭐 물리적으로 옮기는 거는 뭐 옮기는 거지만 있잖아요. 부대는요. 정말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기강이 해해지거나 정말 당나라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기선이 제압 당하자 뭐 선제 타격 떠나고 기선이 제압이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이미 통수권자가 되기 전서부터 부대원들한테 저런 거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통솔력이 얼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남자 여자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부대는요 아무리 여군이 많다 그래도 70% 80%는요 남자예요. 근데 남자는 있잖아요.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나. 여자들은요 남자만큼 조직력이 저는요 부대에 들어와서 남자라는 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통솔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자면은 못할 부분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민님, 선생님,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있잖아요 하니까 그걸 너무 재밌게 반응하고 계세요. 계속 있잖아요 하시니까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중간에 그 사음을 많이 넣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실 일이 아니라 너무 유쾌합니다. 근데 숨은 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을 너무 빠르게 하셔가지고. 네. 미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2년. 32년 사셨는데 그래도 우리말을 잘 하시네요. 네. 잘은 못해요. 제가 더군다나 또 외국분하고 네. 결혼하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제가 사는 곳은 한국 교민이 거의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좀 서툴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또 부대가 더군다나 그거는 네. 펜타곤이잖아요. 일반 부대도 아니고 일반 부대도 아니고 그거는 펜타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펜타곤이잖아요. 근데 펜타곤.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제가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게 가능한지도, 그리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한국의 정치 실정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분야가 아닌 것은 더군다나 이렇게 공개적으로다가 하는데 함부로 입을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고 피부로 느낀 거, 그 다음에 또, 부대라는 것이 그 통솔력지, 그 다음에 이 점조직으로다가 굉장히 기밀사항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하다못해 이 부대끼리 옮기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그렇죠. 말 나온 거는 15년 전인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있잖아요. 네. 10년 전서부터 하는데 완전히 옮기는 데까지는 있잖아요. 한 3년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우리 교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을 갔었거든요. 미국을 갔었는데 저 올랜도에서부터 해서 조지아 그리고 저 테네시주 위에 켄터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네시를 지나가면서 테네시 왈츠를 듣고 운전해서 갔습니다. 켄터키, 인디애나 거쳐서 저기 일리노이로 한 1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봤어요. 근데 특히 그 켄터키나 인디애나 쪽으로 가니까 정말 그 평화롭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이렇게 농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교민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교민들이? 예. 그리고요 여기가 이 켄터키가요 미국에서도요. 네,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소리가. 잠깐만요. 네, 이제 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켄터키가요. 네. 여기서 그 바이블 벨트라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그 남침례 교단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켄터키 주민들이요. 원조 미국의 개척 정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도 전라도처럼 있잖아요. 미국에서 손가락질 받는 5대 주 중에 하나예요. 바이블 벨트.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가난한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맞아요. 제일 가난한 주는 루이지애나주,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켄터키주. 그래서 좀 가난한 주인데 그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여기는 그 서민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랑은 참 잘 맞아. 제가 다른 주도 많이 살아보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군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떤 군 상황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펜타곤이나 백악관을
같이 만약에 아니, 그 자 국방부는 펜타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개 그러니까 부대가 아니잖아. 저는 일개 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는 펜타곤이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방부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노른자가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과 펜타곤이 만약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같이 있을 수 펜타곤하고 없어요. 백악관을 따로 둘까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둬야 되기 때문에 따로 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국방부를 옮기고 급하게 지금 청와대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같이 갖다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휘 체계는요, 네. 조금 분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휘 체계잖아요. 만약에 수장이 네. 죽으면 제2의 사람이 나타나고 대3 그래서 그렇죠. 이 지휘 체계는 절대로 공백이 나거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사성 장군들도요, 그 분야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지휘 체계가 공백이 나더라도 바로 투입돼서 그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몰라서 그 점조직으로 돼 있다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방은요,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방은 핵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한 개인이나 그다음에 한 개인의 신념으로다가 아무리 그분이 성군이고 뭐 저는 그 윤석열 분이나 이재명 분을 잘 몰라요. 그냥 국방부가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랴부랴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 거는 한 달 전에 알아서 네. 근데 선생님은 네. 보통 8시간, 10시간 이렇게 그 브로드캐스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주로 일부는 들어요. 왜 그러냐? 일부는. 일부에서는 그 보니까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에 아마 저는 이거는 제가 연결이 된 거는 아마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이 시간에 이걸 안 하고 더군다나 시차가 그래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누군가는 그냥 제 네. 목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듣더라도. 그래요. 한 사람이 듣지 않고 지금도 거의 한 4천여 분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방송 끝나면 또 재방송으로 또 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를 오늘 전해주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있잖아요,를 많이 했나 봐요. 순간적으로 예, 한국말 그 영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근데 있으니까요. 메시지가 죄송합니다. 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나라의 핵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군수권자 혼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조차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이거는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정말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맞습니다. 예. 국방부를 옮길 때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독재가 한다고 생각해. 모든 걸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의 합의를 그렇죠.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핵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시설은요. 최고예요. 최고. 네. 우리의 생명권이 국가안보시설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각계 인사들 그다음에 부지 선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부대를 옮길 때도 물밑 작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한테 소스가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가 된 거지. 그렇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는 많은 물밑 작업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고 이 국방부를 옮기고 또 청와대를 옮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렇게 섣불리 급하게 이 아마추어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지사의 품격. 아니 앞으로도. 그리고 딱 한마디만 네. 더 하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군 제가 이제 또 미군 병력이요. 네. 그 폴란드로 가고 근데 그게 나토랑 합의되기 때문에 아마 미군이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전이나 러시아전에 참전은 하기 힘들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군사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군의 병력이 지금 있잖아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이게 그 시기를 포착했다 그래서 그냥 겁만 줄 수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요 그만한 병력을 보여주는데 과연 미군이 지금에서 과연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지 지금은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난감한 네. 시기라고 제가 이렇게 아는 그 커널이 뭐지? 그 대령군인가? 이렇게 대령군. 그 얘기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은 내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쓸데없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했는데, 과시가 별로 없죠.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거 그리고 상당히 고급 제가 정보인데. 예. 네. 제가 일하는 곳이 또 인사과니까 보면은 거기서 뭐라면 그러니까 주둔지를 보내거나 들어오거나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는 빌딩을 지면은 있잖아요. 그 펜타곤처럼 오각형으로 있는데 제가 있는 빌딩도 오각형인데 네. 거기 보면 이 빌딩은 뭐만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인력 관리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자대 배치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나갈 거예요. 이 제가 있는 주에서. 근데 몰래 제 일개 개인이 물어보니까 뭐 말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요 제가 매일 보니까 그 또 어디로 몇 명이 갔대 그러니까 몇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몇백 명 단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면 72시간에 딱 비행기 타고 떠나 이렇게 네. 부대는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만큼 또 인력이 빠지면 그러면 한국에는 지금 2만에서 2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저는 저만의 머릿속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네, 예, 상당히 고급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네. 길어졌는데, 자,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2만 3천 정도 있어요. 주둔해 있는데,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 미국에서는 만약에 한국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고 사실은 한국에 주둔하는 것과 굳이 주둔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함대도 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드시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 직접 사시고 그쪽에 관여하는 분으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렵나요? 아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핵폭탄 발언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근데 미국에는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지만 제가 정말 미국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미국은 본토에서는 전쟁을 안 하고 항상 대리전을 치러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는 네오콘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로키드 마틴 그래갖고 이 무기상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기상들이 제일 기뻐해요. 무기상은 그러니까 아군 적군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무기 팔면 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러면은 예. 그리고 미국이요 또 한 가지 나쁜 거는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로다가 그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군중 심리라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군중 심리 애국심. 이 군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선량한 그 사마리아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목소리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덮어져요. 네. 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만약에 생각보다 러시아전하고 우크라이나전이 이 네오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류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인사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당만 공화당 민주당이 있잖아요. 정치인은 어느 정도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몇 명이서 정말 구국 정신이 뛰어나지 않은 그렇게 아는 분들은 정치인은 정치인들의 만한 자기네 네트워크가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만 다르다 뿐이지. 맞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는 그 아젠다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미군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군들은요, 이 사람들은 선사할 때부터 죽을 걸 각오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자대 부치되는 거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명령에 있잖아요. 죽음이라도 따라요. 그런데 저는 까딱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대리전을 치르게 될까 나는 죄송합니다.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있잖아요. 발화점이 나는 건 쉬웠지만 전쟁은 멈추는 게 어려운 것뿐이지. 그렇죠. 불도 그렇잖아요. 발화가 쉬운 거. 그게 그냥 방화든 그다음에 실수든 간에 불이 나면은요. 이 끄는 게 어려운 얼마만큼 데미지를 받고 끄는 거예요. 그거지. 근데 미국에는 그 나라에서 그다음에 이 북한이 그 하와이까지 가는 미사일 쏜다 그래갖고 막 겁주고 그러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또 기축 통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 패권주의라는 내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는 그 제패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전을 그렇지만 북한이 나든 한국이 나든요 전쟁은 남을 있잖아요. 정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밤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방부를 두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하고 절대로다가 국민들이 알게 하거나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을 해서 하지만 너무 이걸 갖다가 이게 무슨 뭐 동네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그게 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브리핑이라고 있잖아요. 50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다 듣지도 못해 가슴이 벌렁거려서 저는 듣지도 못 네, 그냥 맞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민주당 그러니까 저기 국민당 민주당 국민당이 아니고 이거는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운명. 대한민국이 서냐 안 서냐가 달린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옮기고 아는 그다음에 상식과 비상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으로서 최고 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윤석열은 선제 타격을 얘기했고 북한의 이 도발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평화로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데 어떻게든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고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도 마찬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이 그래서 위험하다. 국민들을 지금 불안에 떠올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시각들을 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그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딱 한마디는요. 진짜 한마디는 미국은요. 한국이 전쟁에 나도 있잖아요. 잃는 게 없어요. 맞아요. 무기 팔지 자기네 따라서 전쟁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국민들 잘 생각하세요. 네. 나야 미국에 사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기 때문에 조국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국인이라는 위상이 있잖아요. 제가 30년 전보다는요. 저희를 우러러 봐요. 그런 위상으로다가 뭐 실책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들이 욕하고 싶잖아요.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분단 이후 70년이 넘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경제대국 10위 그다음에 선진국에 올랐잖아요. 그럼 지켜내야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나라를 망쳐요. 우리가 우리 자손한테 계속 물려주고 세계 경제 2위, 1위를 해서 가고 문화 경제고 가야죠. 무슨 국방부가 왜 뚱딴지 같이 왜 나옵니까? 내 말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더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선생님 안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네. 한국민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자, 우리 미국 켄터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분이신데 미국 이제 군 계통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20년 넘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서 또 이 미국의 입장도 잘 설명을 했고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다. 그래서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 관계들 속에서 네오콘이라든지 또 뭐 로키드 마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개발한 지 오래된 것들 다른 나라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 무기들을 소진해야 될 시점이 되면 또 국지전을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정말 외람되오나 감히 전하께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여쭙습니다. 곰탕 맛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짬뽕 김치찌개 맛은 어떠셨나요? 설이 망측하옵니다. 망국인가? 통곡하여 주시옵소서. 통촉이든가? 주상 전화 안 주상 잘 드셨는지요? 폭탄주 맛은 어떠셨나요? 청와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시면은 그저 보수 대통령들 다 뭐 감옥 가거나 뭐 그냥 총 맞아 죽거나 뭐 해외로 쫓겨나가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일단 살고 봐야죠. 거기 가시면 안 되겠네.
아이 그리고 또 국방부로 가셔야 또 이게 뭔가 전쟁광다운 면모가 딱 갖춰진다랄까. 네. 아이 그리고 또 폭탄주는 또 국방부죠. 네. 폭탄 팍 던지면서 국방부에서 그냥 폭탄주를 그냥 아우 멋있으셔. 정말 외람되고나 감히 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감히 여쭙겠습니다. 꼬리 곰탕 맛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짬뽕 또 김치찌개, 또 내일은 뭘 드실 건가요? 아 정말 그 맛이 궁금해. 성은이 망측하옵니다. 통곡하여 주시옵소서. 주상 전하 안 주상은 잘 드셨는지요? 폭탄주 맛은 어떠셨나요? 정말 외람되오나 감히 여쭙습니다. 예, 폭탄주는 국방부에서 먹겠습니다. 쩍벌하고 폭탄 던지면서 도리도리 마시겠습니다. 예, 폭탄주는 국방부에서 먹겠습니다. 예, 쩍벌하고 도리도리하고 예, 국방부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